결국 아주 힘겹게 편집을 해서 내보냈는데 지난해 거를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니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그냥 저랑 이제 티덤님 그거 양쪽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네네. 그냥 그거 하나로 다 했어요. 아, 심지어 저 땅콩고개 것도 안 썼어. 아, 너무 크로스톡이 너무 심해서 어차피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그러다가 잘못 지웠다가는 누구지? 블루님 거 목소리 날아갈 것 같아서 그냥 하나로 그냥 다 편집을 했는데 그래서 네. 다음에는 좀 만약에 블루님 스튜디오에서 할 거면 좀 마이크와 관련된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하고 가는 걸로 다음부터 뭔가 이제는 이때 이렇게 저희 셋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워낙 그거를 다 이제 프로세싱이나 이런 걸 다 최적화를 해놔갖고 이제는 웬만해서는 진짜 잘 나온 이제 여기는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다음 달에 이사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도 좋은 점은 드디어 시스템 에어컨 있는 집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여름에 거실에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는 이제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네. 하여튼 자 시작을 해볼까요? 이번에 고깃집 할 게 좀 없죠? 고깃집이 뭐가 있었나? 네, 고깃집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제이슨 모모아가 또 다시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재밌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저겁니다. 슈퍼볼에 로보라고 캐릭터가 있는데 원래 제이슨 모모아랑 좀 닮았어요 스타일이. 오히려 이쪽으로 더 어울리게 데려간 거 아니냐 그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잘 되는 모양이던데 전 안 봐서. 예. 그럼 바로 시작을 할까요? 팔로업이 좀 많아요. 팔로업이 많은데 저희가 각자 하나씩 담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틱톡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가 좀 틀린 것 같으면은 땅콩이님 바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미국 대법원에서 일단은 틱톡 금지법이 19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오늘이 이제 녹음일이 12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딱. 그래서 이제 19일부터는 앱스토어 애플 iOS 앱스토어나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데서 이제 틱톡 앱을 이제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반하면은 애플이랑 구글한테 벌금 매기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틱톡이, 이제 이거를 피하려면은, 이제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팔아야 된다. 매각을 시켜야 된다. 미국의 훨씬 우호적인 기업이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제 틱톡 쪽에서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지금 이제 집행정지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심, 2심이 다 뚫리고 지금 이제 대법원 남았단 말이죠.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어젠가 이제 금요일에 미국 시각으로 금요일 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신문이 있었나 봐요. 대법원에서. 근데 신문기일이었는데 블룸버그 쪽에 이제 그런 이제 이러한 법무 쪽을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얘기하기를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틱톡에 그러니까 오늘 이날 이제 했던 얘기 이날 했던 얘기들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틱톡에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한 20%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틱톡 금지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연말 스페셜 때도 얘기를 했지만 틱톡이 그렇게 크진 않죠. 티점님이 그러셨나요? 저 어린애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게 많다고? 네, 그쵸? 어린 친구들 저희가 근데 지금 한 10대 정도. 예, 10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게 크게 이제 와닿고 이런 건 아닌데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는 워낙 틱톡을 다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지금 상당한 그게 돼 있고, 실제로 이 신문하는데 틱토커들이 등장해갖고, 틱톡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해갖고, 그거죠.
제발 우리의 돈줄을 금지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2024년 자료인데 그 SNS 세대별 사용자 순위 요즘 트위터에 또 많이 돌기는 하더라고요. 다시 이게 작년 자료인데 20세 미만 그러니까 10대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이 1등이고 그 다음이 틱톡 그리고 트위터 그리고 밴드 하는 사람이 이게 네. 있구나. 그 어린애들도 뭐지?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 학교에서 밴드를 강제로 해서 뭐 그런 거 아닌가? 원래는 그랬다가 요즘은 이제 학교에는 클래스톡이라고 다른 앱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제 그 알림장 내보내고 하는 앱이 따로 생겼고, 아마 이 밴드는 또 이제 있습니다. 어린 오타쿠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네네 운영하는 뭐 그런 것들 커뮤니티 네, 뭐 그런 게 돌아가고요. 페이스북은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엥? 페이스북, 심지어 20대는 페이스북도 없어요. 보시면은. 뭐, 저도 요즘 페이스북 안 들어가니까 뭐.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정말 이게 트럼프 때부터 나왔잖아요. 이 떡밥이. 근데 지금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트럼프가 반대를 한대요. 이 틱톡 금지를. 뭐, 거기에 자기 지지 기반이 있나 보지? 좀, 덕을 좀 봤죠, 보기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반대한다는데, 뭐 하여튼 지금 확실한 거는, 일단은, 이게 정말 현실이 될까라는, 그게 막 그때, 트럼프가 그랬을 때부터, 이게 현실이 될 만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했는데, 지금 이게 정말로 일주일 앞으로 이제 현실이 다가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솔직히 믿기 힘든, 미국 같은 데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민주주의 약간 표본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진짜 가능해지기 직전이라는 게 참, 뭐랄까, 네. 일단은 틱톡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틱톡을 금지하는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별로 지금, 대법관들한테 별로 씨알도 안 먹힌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미국에서 틱톡이 금지되면은 이제 틱톡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뻔하죠. 사실 틱톡의 가장 큰 이제 그거가 기반이 이제 미국일 텐데 왜냐하면 중국은 또 이름이 뭐였죠 그거? 두인이었 빌리빌리 얘기 또 바뀌었어요 이름이? 옛날에 뭐 두인인가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마 빌리빌리는 유튜브 저거고 대체품이고 중국 틱톡이 두인인가 뭔가 뭐 그런 거 아니었나? 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참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참 그게 참 뭔가 되게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중국은 더우인이라고 하네요. 더우인? 네, 뭐 발음 따라서 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근데 밴드가 진짜 20대부터 착실하게 올라간다. 지금 이제 치덤님이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착실하게 올라가네. 예. 사실 40대부터는 계속 다 밴드입니다. 뭐 밴드에서 뭘 하는 걸까요? 저는 밴드를 써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일단 50, 60대 분들한테는 옛날에 그 아이러브 스쿨처럼 자기 졸업한 학교별로 그룹을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입력만 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창회 쪽이 그쪽으로 다 갔을 거고요. 느낌상. 그리고 30, 40대 쪽에서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핸드폰 성지 정보 같은 거 공유할 때는 보통 밴드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요? 약간 음지로 가는 그런 건가? 네, 그쵸. 음지로 가는 통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신기하네. 보시면은 30대는 274로 2등이었다가 40대 되면은 632로 그냥 휙 3배가 그냥 두세 배가 그냥 건너뛰네. 네. 널뛰기를 해요. 네. 아마 고령층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네. 이게 근데 보통은 고령층에 주로 사용하는 소셜이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이제 되게 소셜 이제 SNS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앙이잖아요, 사실. 막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말 많았잖아요. 페이스북도 장년층이 쓴다 이러면 중장년층이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한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데 이런 건데 밴드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딱 원하는 사용자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용하는 층도 딱 있으니까 아마 그대로 가는 게 아닐지. 지금 보면 페이스북도 밑에서 30대에서 5위로 했다가 5, 4, 3 이렇게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아니 제가 좀 웃긴 거는 틱톡이 60세 이상에서 갑자기 3위로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네요.
신기하네, 저건 또 신기한 현상입니다. 뭐, 네. 중간에 카카오 스토리 갑자기 등장하고, 뭐, 하여튼, 네. 뭐, 카카오 스토리는 아마 쓰시던 분들이 계속 쓰는 것 같고. 뭐, 저기야말로 이제 좀 그게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네. 예. 틱톡, 60세 틱톡, 요거는 좀 특이하네요. 아예 수치가 다 내려가네요.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예, 그렇긴 하네요. 그쵸. 예. 전반적으로 다 100 이하로 그냥 뚝 떨어져 버리니까 아마 나머지는 뭐 다, 일단은 밴드가 60세 이상에선 밴드가 우세한 거고, 그 아래로는 그냥 다 대충 쓰는 거 그냥 깔려있는 거 다 집계된 거 아닐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저희 틱톡이 준비해서, 이거 진짜 참, 올해도 걸렸죠. 네, 그쵸. 네. 권도영 씨, 테라, 루나 사태,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셨는데, 네. 처음에는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변호인단 쓰고 했지만, 네, 대법원에서 그걸 왜 재판으로 결정하냐,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도착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미국에 벌써 도착은 했는데, 첫 재판이 내년 1월에 진행된다고 해요. 이유는 권도영 씨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와 뭐 이런 것들이 뭐 한국어로 돼 있는 게 있고 영어로 돼 있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데이터를 번역해가지고 서로 양쪽으로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한 6테라바이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기준으로 이제 또 형량이 결정이 될 건데 재판관이 그랬대요. 뭐 이렇게 첫 재판이 뭐 이렇게 뒤에 있냐.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라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또 됐잖아요. 그쵸. 트럼프가 된 상황에서 1년 후 그때 이제 재판을 받으면 또 분위기가 어떨지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그게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송환을 요구를 했었고, 이제 미국에서 송환을 요구했었는데, 이제 뭐 권도영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이제 그거를 받기를 원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중복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 혐의를 네. 중복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것만 이제 하나만 해서 이제 싱글로 받게 되는데 미국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냥 평생 감옥에 썩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아마 한국에서 그랬으면은 그래도 몇십 년 있다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말년에 이제 감옥 잠깐 이제 자유인의 삶을 만끽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얄짤없이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미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예 그렇게 됐네요. 일단은 뭐 이제 재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검사는 이제 사기 혐의로 기소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했다. 알고리즘이 있었다라고 반박을 해서 이제 이건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재판 과정에서 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었으면 이 상황이 났나? 네. 일단은 그렇고요. 네. 재판은 그래서 이제 3월 6일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재판 일자는. 일단 임시로 1년 넘게 잡아놨는데 3월에 이제 진행 상황 확인해서 다시 재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USB Type-C가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2월 14일부터 모바일 스마트 기기 어쩌고 저쩌고 일원화를 추진한다고 행정 예고를 했는데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특정 기기들, 휴대폰, 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등등등 13종의 기기는 앞으로 USB-C를 사용해야만 우리나라에서 인증이 나고 판매를 할 수 있고 다만 노트북은 조금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 같은 없는 기기들은 USB PD로 구현하려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유럽에서 한 것처럼 2026년으로 조금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미 그런 기기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타입C가 이제 의무화될 거고 이를 통해서 폐기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소비자 부담과 폐기물이 감소해서 환경 보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예. 뭐 딱히 더 할 건 없죠? 뭐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던 걸 너무 얘기를 해서
딱히 없죠. 그리고 이제는 애플도 라이트닝 기기가 없으니까 있나?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아이폰 14랑 팔죠. 아이폰 14랑 14랑 SE 3세대 아직 팔고 있긴 한데 뭐 14야 뭐 SE야 뭐 곧 교체될 거고 뭐 올해 중에 이제 4세대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름이 16E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4야 뭐 어차피 그런 애라 뭐 어차피 어차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애플이 이미 아이폰 14랑 SE 3세대를 단종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법이 보니까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달고 나왔던 애더라도 작년 연말까지만 판매가 가능했고 그 이유는 이제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게 거기에 법 조항이 있었대요. 그래서 애플이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14랑 SE 3세대를 단종을 시켰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은 아직도 라이트닝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게 법이 그렇게 2월부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혹여나 정말 이상한 이유로 14를 사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사셔야 되는 걸로 굳이 싶긴 하지만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저희가 이것도 거의 매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저 땅콩 호갱의 저 전기차 보조금 설명해 드립니다 코너. 이제 올해 또 이제 전기차 보조금 나왔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최대 보조금은 580만 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엔 650에서 줄었어요. 이래서 580만 원이고 이제 작년처럼 뭐 배터리 종류에 따라 까이고 뭐 이것저것 까는 건 많은데 더 이제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제 100% 받으려면 차값이 5,3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또 작년에는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이어야 100%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440km를 한 번 충전으로 440km를 가야 이제 페널티 없이 이제 100%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인증 거리가 미달하면은 10%당 뭐 한 7만 원 까이던 게 8만 원 까는 식으로 더 엄격해졌고 또 OBD 이런 것도 당연히 장착을 해라고 하고요. 이건 아직도 왜 이걸로 보조금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주차중 알림 이상 감지 알림 기능 그러니까 이건 그거죠. 약간 커넥티드 블랙박스 이런 기능 해라. 그런 거 하면은 또 50만 원 추가해주고 어쩌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680인 건데요. 580인데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좀 그래도 합리적이다 싶은 게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요.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SOC 정보를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뭐 SOC 정보야 안 주는 차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충전하려면 충전기랑 소통을 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돈 몇천만 원씩 주고 사는 전기차에는 다 있는 기능이고 제조물 책임보험은 아마도 작년에 그 벤츠 사태를 겪고 넣은 것 같습니다. BMW가 없었대요. 뭐 테슬라하고 BMW가 아직 네, 가입을 안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6개월 이내로 가입을 하면은 문제는 없을 부분이고요. 뭐 BMW야 뭐 지난번에 벤츠 사태 때도 곧바로 이제 아마 수입차 중에서는 가장 먼저 배터리 제조사 다 공개를 했었죠 아마 그때. 뭐 하여튼 그래서 잘 할 것 같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차상위 계층이 비싼 전기차를 사면 추가 지원해준다. 뭐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제 청년층이 생애 첫 전기차를 구매하면은 보조금 받은 걸 곱하기 20%에서 더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해당이 될 만한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서 청년은 34세 미만이라서 내 나이가 간당간다고 하다 싶으면 빨리 주문하러 가십시오. 몇 세라고요? 예, 대부분 청년은 만 34세입니다. 예, 뭐 제가 뭐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당장 빨리 가셔야 20% 그러니까 580만 원에 20%면 최대 얼마요? 14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데 생일 지나면 못 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생일을 따지나? 만을 따지잖아요?
그건 나 의미 안. 법으로는 법적으로 하는 만 34세는 당연히 생일이 지나면. 근데 우리나라는 만 35가 제가 옛날에 됐죠? 지난번에 만나에 도입할 때 우리나라는 그냥 연초부터 한다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그거랑 이거 나이 따지는 거랑은 이런 거 계산할 땐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네, 뭐 하여튼. 그리고 다자녀 가구. 아이 하나당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자녀 한 명당이 아니구나. 두 자녀부터 100만 원씩. 그래서 두 자녀면 100만 원. 그때부터 한 명당 100만 원씩 더 줍니다. 그래서 네 자녀까지 300만 원 주는데 그러면 다섯 자녀는 안 주네. 더 없네. 보너스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세 자녀쯤 되는 집이 탈 만한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세 자녀쯤 되면 사실 카니발 말고는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아니면은 저 아이오닉 9. 그쵸. 아이오닉 9이나 EV 9인데 걔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애초에 보조금이 얼마 안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쵸. 아니면 저 코나 일렉트릭의 구겼다.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한 중학생쯤 되면은 괜찮은데 어리면은 카시트 때문에 안 돼요. 오히려. 그죠. 카시트를 쓰면은 공간을 더 먹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확실히 아직도 특상 공정이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줄 거면 이제 두 자녀부터 팍팍 줘야 큰 의미가 있는데, 아니 첫 자녀부터 팍팍 줘야 이게 네. 의미가 있는데. 그쵸. 사실은 첫 자녀부터, 아니 요즘은 자녀가 있는 것 자체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줄 거면 첫 자녀부터 한 200 주고 300, 400 이렇게 줘야 의미가 있지 싶은데, 아무튼 일단은 준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뭐 차상위 계층 이제 20% 추가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차상위 계층이 사기에는 지금 전기차들 차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 외에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 더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고속도 요즘에도 좀 심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가면은 특정 트럭이 충전 속도도 매우 느리면서 그러니까 주행거리도 짧은데 짐도 잔뜩 싣고 이제 휴게소 한 두 개마다 한 번씩 이렇게 100% 충전하면서 그러면서 자리 차지하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원성을 들었는지 이제 이런 트럭 보조금 조건이 좀 강화가 됐어요. 고속 충전도 어느 정도 되어야 충전이 이제 보조금 지급이 받고 뭐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일단은 전기 승합차 같은 경우는 중형 기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문제되는 그 차종들은 다 보통 중형이죠. 대형까지는 아닌 것 같고 400km를 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차감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승합차가 아니라 화물차겠구나. 전기 승합차는 뭐가 있나? 뭐 하여튼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km를 넘는 차와 150kW 이상 고속 충전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요.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 속도 차등 기준도 90에서 100kW로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문제가 되는 특정 두 모델을 빨리 뭐 단종을 시키든지 아니면 뒤에 이제 그 전기 파워트레인을 개선시키든지 하라고 이제 그 제조사들한테 압박을 넣는 거죠. 아마 그 ST1? 그 스타리아 기반으로 만든 거? 그거는 아마 만족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아예 이제 새 플랫폼으로 만든 거잖아요? 걔가 급속 충전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 근데 급속 충전 속도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네, 걔가. 뭐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체를 유도를 하려는 이제 그 제조사 입장에서도 교체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을 운영하는 이제 뭐 기사님들도 이제 교체를 유도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많은 이런 기사님들이 전기 트럭 그 당시에 전기 이제 화물차를 마련했던 이유가 정부가 엄청나게 퍼준 걸로 알거든요. 그 보조금을. 보조금도 그거고 제일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영업용 번호판을 줘서 그래요. 이거는 아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영업용 번호판이 원래는 잘 안 나오는데 전기차로 사면 아주 쉽게 주는 바람에 아주 많이 사갔죠. 뭐 그것도 있겠죠. 일단은 그 ST1 지금 스펙을 보니까 카고 냉동 기준으로 해도 이제 주행거리가 298km니까 이건 만족을 하고 그다음에 충전 속도가 보통은 잘 안 나온단 말이지. 뭐 하여튼 알아서 하시겠죠. 여기 있네. 이거 최고 추려이구나.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올해 뭐 전기차 사실 분 있으시면 이거 잘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정부 기준이고요. 지자체도 또 여기 추가로 얹어주니까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 것도 이제 땅콩호객님 건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건 진짜 역사와 전통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없어지네요. 이게 드디어. 단말기 통신 장치 유통 구조 개선법. 플레임이 이렇군요. 플레임을 하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까먹었는데,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시장의 격변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게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통신사들이 자유 경쟁을 하고 보조금 뭘 주든 마케팅을 하든 이제 가격이 이를 통해서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들이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점이 추가 보조금을 주고 싶은 대로 줘도 되고, 지금까지는 15%였는데 그런 규제도 사라지고, 번호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기기 변경한 사람, 뭐 신규 가입한 사람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차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차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신규로 오는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딴 데서 오는 사람한테 더 보조금을 퍼주는 거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요. 선택 약정 할인 제도는 뭐 이대로 지금처럼 25% 고객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뭐 통신 시장 판도가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도입됐을 때 예전에는 야생이었기 때문에 그게 대리점마다 할인율이 다르니까 막 성지 같은 게 있고, 특히 뭐 아이폰 나왔을 때, 아이폰 3, 4, 5쯤 나왔을 때 사람들 성지 찾아가면서 새벽에 줄 서서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기자가 성지 취재하다 말고 본인도 줄 서서 샀던 그 기사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저씨도 여기서 취재하지 말고 빨리 사세요.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뭐 그런 정보 비대칭이 문제라면 문제였는데, 그 해결책으로 나왔던 단통법은 모두가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당장 휴대폰 가격이 내려갈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좀 하나 추가된 내용이, 이제 제조사들이 장려금을 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정부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조사들이 조금 싫어하고는 있는데 정부한테만 제출되고 공개는 안 되니까 믿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에 갤럭시 S25 나올 때 어떻게 될지 보면 알겠죠. 아이폰 6 때네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네. 6년 전 기자는 아이폰 샀을까? 예, 뭐 하여튼. 예. 그 다음은 애플페이 오랜만에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에 신한카드가 애플페이를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는, 아직 뭐 신한카드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뭐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애플페이 관련 소식들은 봤을 때 이런 걸 하도 많이 당해갖고, 그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일단은 신한카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1위래요? 이제 카드 점유율이. 저는 신한카드가 없긴 합니다만, 뭐, 그래서 뭐, 기다리셨던 분들은 정말 희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지금 뭐, 국민카드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네, 그렇고, 뭐, 국민카드가 거의 2위라니까, 1, 2위 지금 카드사가 지금 이제 애플페이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이제 관련 소식으로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되면은, 교통카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교통카드가요,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은 다 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수수료가,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팀원이한테도 수수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얹어서 이제 애플한테도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항이, 그러니까, 팀원이가 3%를 가져간대요. 이거 엄청난데?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지네들이 뭐 기술 뭐 그런 거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하겠는데, 요즘 카드 수수료가 3%인데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마 그때 기후동행 카드 그것 때문에 이제 애플페이에다가 넣으려고 시도는 했었는데, 이건 아마 저쪽이 팀원이랑 교통카드
애플페이랑 직접 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라는 이유로 없던 일이 협상이 됐고. 결렬됐다라고 이제 기사가 있네요. 예. 뭐, 하여튼, 저는 약간 이제 애플페이 교통카드 되는 거는 좀 약간 옛날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모토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뭐, 요즘은 해당이 안 되긴 하는데, 요즘은 알리도 워낙 빨리 와서, 이제 그것도 참 옛날 얘기가 되긴 했는데, 이제 잊을만 하면 언젠간 오겠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뭐, 좋습니다. 뭐, 근데, 일단은, 지금, 걔는, 제가 지금 토스 저쪽 그 체크카드 쓰는데 걔네들 거는 그거구나. 하나 카드구나. 뭐 하여튼, 저한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겠네요. 저는 신한카드가 없어서. 그렇고, 그 다음은 좀 해외 소식이 있어요. 이게, 참, 이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난 거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몰랐던, 이제 뭐 까먹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놀랍게도, 다음 주에 트럼프가 취임합니다. 또다시. 또 시작이에요. 참, 몇 년 전이야? 8년 전 데자뷰가 또 일어났는데, 이걸 앞두고 지금 메타가 열심히 지금 트럼프 눈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메타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 컨텐츠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혐오 발언이나 이런 거를 신고하면은 보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인원이 있었는데, 그런 인원들을 싹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대부분을 이제 커뮤니티 노트 기반으로, 그러니까 트위터 보시면은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거를.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트럼프랑 이제 공화당의 약간 이런 쪽을 바라보는 시각과 일치하는 그게 있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런 혐오 발언들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할 거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뭐 스레드가 이제 그게 됐으니까 이제 텍스트 기반 네트워크인 스레드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스레드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그러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힘을 얻고 이제 뻗어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밀론 머스크를 피해서 이제 스레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어딜 가지? 라는 약간 그런 게 좀 있네요. 지금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난 이제 스레드도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 참, 네. 정말 이 트위터의 후계는 누가 될지가 아직도 참 대혼돈인 것 같아요. 예. 이거 봤었는데 지금 커뮤니티 노트도 사실 트위터 커뮤니티 노트도 사실 개판이거든요. 거기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뭔가 누군가 트윗을 올려요. 트윗을 올리거나 뭐 영상을 올리면은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노트를 쓰려면은 그 커뮤니티 노트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인증받아서 들어가면은 그 옛날 페이스북 그 유저 번역처럼 노트가 이미 달아놓은 게 한 5개, 6개 떠 있어요. 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추천을 눌러요. 그럼 이제 그 추천 수가 많은 걸로 이제 밑에 커뮤니티 노트가 달리거든요. 근데 이미 그 자체도 이미 자기들끼리 말싸움이 어마어마해요. 그 안에서도. 이 부가 설명을 달아놓고 너는 이거를 지금 설명이라고 달았냐부터 시작해서 진짜 그 안에다가 가짜뉴스를 섞어놓는 사람들이 있고, 보면서 이제 저걸 보면서 이거 한국 유저들 별로 없어서 다행이다 싶다가 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한국도 급한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싶기는 한데, 일단은 네, 그거를 메타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봤을 때 이걸 보고 있어야 하는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쌓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은 너무 답답한 일이기는 한데, 사실 페이스북에 있던 팩트 체킹 그것도 사실 외주를 줬었대요. 맞아요. 옛날에 얘기가 있었죠. 예. 네, 외주로 주고 있었다고 들어가지고 아마 그 정리했다는 게 결국에는 지출을 줄인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트위터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저렇게 자기네들이 싸워가며 팩트체킹인지 아니면은 싸움인지 모를 뭔가를 벌이고들 있는데, 어차피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팩트체킹을 해서 내놔도 사람들은 또 저기서 뭐 투기장을 열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 것까지 있는 것 같고,
일단 정권이 바뀐 게 크겠죠. 그 그쵸. 팩트체킹을 달면서 사실 트럼프를 내쫓았던 거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몸살이기 아니면은 알아서 절하기, 엎드리기 좀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커버그의 약간 이제 진짜 모습을 보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한테 조아리는 모습을 보는 건지 그것도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뭐 그런 얘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 주에 일론 머스크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제가 이 제목 이렇게 붙였어요. 진짜 트윈 영화 다 된 일론 머스크. 왜냐? 부계정을 운영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이제 에이드리언 디트만? 네, 디트만이죠. 네, 라는 계정이 있는데 이 아저씨의 이제 이 계정에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일론 머스크 옹호하고 뭐 X가 하는 거 옹호하고 뭐 약간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실 일론 머스크가 부계정 파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뭐 증거라고 하는 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스크린샷 이제 이 에이드리언 디트만이라는 애가 사람이 이제 뭐 스크린샷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X 어드민 콘솔이라는 그게 찍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직원 뭐 X의 내부 직원만 볼 수 있는 창인데 이거를 이렇게 찍어서 나온 거는 이게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부계정 파고 지금 이제 다중인격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근데 그리고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 말투나 이런 거에서 이제 좀 머스크의 그 말투랑 이런 게 좀 느껴진다라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에 대한 뭐 이런 이런 것도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트윈여짓이 여론 조작이라면은 잡혀갈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뭐 애초에 트위터가 실명 인증해야 되는 그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여론 조작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트위터 상당수가 이제 가명으로 활동하고 가명성 때문에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불법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이걸 여론 조작 이 정도로 조작될 여론이면 그게 문제인데. 뭐 근데 이제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사실 되게 심하게 그렇게 뭐 우경화가 많이 진행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 약간 그 트럼프의 영향을 받은 애들이 뭐 이제 저 내란 수계의 편을 들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지금 그래서 완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 트위터 타임라인이 완전 대혼돈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 아주 우리나라 쪽도 완전 그렇게 엄청 불판같이 싸우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일론 머스크가 참 여러 사람 뇌를 더럽혀놨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와중에 이게 지지난주인가 있었던 일인데 취업 비자,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제 뭐 원래는 이제 그 트럼프의 기조가 이제 모든 이민자를 쫓아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옛날부터 이제 좀 되게 문제 삼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취업 비자. 그 중에서도 고급 인력 취업 비자, 즉 H1B인데 뭐 보통 이제 엔지니어나 이런 고학력 이제 뭐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고학력 인원이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스폰서를 받고 이제 비자를 신청하는 게 이제 H1B인데 이게 이제 되게 1년에 뽑히는 수가 정해져 있고 이걸 또 추첨을 돌려서 이제 뽑는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철폐 한 해 만에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의 원래 기조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동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머스크가 어떻게 끼어들게 됐나요, 다포이님? 일론이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뭐 테슬라건 어디건 해고를 많이 했는데 해고를 하도 많이 했으니까 다시 좀 채워야 될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이제 내부 국민으로도 채울 수 있겠지만 그 채우면서 H1B를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해서 좀 싸우게 됐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H1B로 뽑고 싶다고 그냥 무조건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업 내에서도 공고를 올렸더니 뭐 일정 기간 동안 미국인이 지원을 안 하더라 혹은
자격이 있는 미국인이 없더라.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뽑아야겠다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게 이제 스폰서를 해주겠다 하면서 신청을 하는 게 H1B인데 테슬라가 그렇게 만 명 단위로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결국은 약간 이제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다 쫓아내면 자기는 또 이제 불리해지니까 이제 그거만큼은 이제 자기네 회사의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H1B를 없애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시츄에이셔널 레이시스트라고 막 이러긴 했는데 뭐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자기 유리한 것만 찾는 약간 딱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뭐 사실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머스크한테는 그냥 그 자기 사리 사욕 이익을 챙기는 것만 중요한 거지. 사실 그래서 뭐 네. 이게 자기의 이제 정치 이익이나 이런 자신의 이익과 이제 트럼프의 이제 정책이 우연찮게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거지. 뭐 딱히 얘가 물론 뭐 좀 그런 뭐라 그래 저 인종차별주의 이런 거에 대한 좀 낌새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만 뭐 그래도 예 확실히 좀 그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좀 되게 이제 기회주의자고 어디까지나 자기네 유리한 것만 이제 트럼프한테서 쏙쏙 빼먹는 약간 뭐 이제 결국은 그런 거죠. 예. 테슬라 얘기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뭐 모델 Y가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건데, 뭐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약간 누가 앞에가 코너 닮았다 그랬는데, 참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제 약간 영어 표현을 하자면 I can unsee. 자, 그 앞에 그걸 왜 한 걸까요? 제가 부르기를 로보캅 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예전에는 LED가 없던 시절에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 싶다가도 코나스럽다고 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일자로 하려는 이유가 아마 양쪽 헤드라이트는 양쪽 DRL은 아마도 깜빡이 역할까지 할 것 같기 때문에 깜빡이가 켜진 상태에서도 뭔가는 계속 DRL 구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에 넣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사이드에 헤드램프를 숨겨놨다는 것도 사실 코나랑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뒤도 뭔가 뒤에도 이제 빨간색으로 쫙 해놨죠. 뒤를 또. 그것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바디 자체 형상 어차피 이게 페이스리프트니까 바디 자체 형상은 많이 못 바꾸고 네, 이렇게 좀 정말 약간 그래서 좀 페이스리프트가 그 디자인에 원래 이제 했던 차의 디자인 밸런스를 좀 무너뜨린다는 얘기 좀 있긴 해요. 왜냐면 무리하게 다르게 보이려고 이제 바꾸는 경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경우 좀 조화스럽지 못하게 바꾸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예. 그렇긴 한데 그리고 뭐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런치 에디션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거의 7,300이라는데 비슷한 옵션 기준으로 한 600, 700, 800 그렇게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AWD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델 Y 가장 많이 팔았던 건 아무래도 후륜구동 모델이었겠죠. 뭐 5,700만 원이었나, 그 당시에? 뭐 그거 이제 보조금 맞추려고 그렇게 해놨던 건데, 물론, 그 뒤로 이제 보조금 기준이 더 빡세지긴 했지만, 지금 그래서 좀 눈물의 떨이 할인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4,700만 원인가 뭐 그렇대요, 지금. 이제 재고를 해치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네. 이 런치 에디션은 AWD에 휠도 20인치짜리 껴주고, 모든 페인트 4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모든 페인트가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무채색 아니면은 다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랑 검은색 아니면 아마 다 돈 내야 될 거야, 아마. 파란색 이런 거 하려면 120만 원이고, 옛날에 빨간색 하려고 하면 250만 원이고 막 이랬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은, 기아 관련 소식인데, 지금 미국에서 EV9이 한 23,000여 대가 리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원인이 조금 이게 범위가 되게 커요. 2023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생산됐던, EV9 23,000여 대가 해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이제 2, 3열 시트에 이제 볼트가 제대로 안 조여져 있다. 왜 제대로 안 조여져 있냐 했더니 노동자가 까먹었다. 그거를 박는 거를. 한 사람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 이게 진짜로 한 사람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교대를 했을 때 이제
다른 교대에 있었던 이제 노동자는 다 조여놨는데 이 사람만 안 조였는지 그래서 이것도 복불복이래요. 누구 차는 이게 그 볼트가 조여져 있을 수도 있고 누구 차는 볼트가 안 조여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했을 때 뭐 이제 리콜 이거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선출했을 때 다 이제 켜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좀 황당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얘기가 없는 건지 그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만 지금 리콜이 공지가 된 상태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EB9은 미국에서 안 만들어요. 우리나라 이제 광명 이제 소화리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미국 수출을 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 노동자가 우리나라 생산분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제 이분이 뭐 미국 전용 라인 이런 거에서 일한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EB9 차종에도 해당이 된다면 아마 리콜이 조만간 역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고요. AI 소식들이 좀 있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네 이게 약간 팔로업이라면 팔로업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티덤님? 세마이투먼이 GPT 프로, 그러니까 챗GPT 프로 요금제,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그 월 20만원대, 현재 거의 30만원에 호가하고 있는, 챗GPT 프로 요금제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다가 좀 이야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이제 가격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처음 가격을 정할 때 두 개 정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구나. 이거는 처음에 챗GPT 플러스 요금제 결정할 때 그러니까 20달러랑 42달러 두 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42달러는 좀 너무 사람들이 과하다라고 답변을 해서 이제 20달러로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예, 처음에 이제 그 20달러랑 42달러 두 개 있으면 뭐가 더 나을 거예요? 라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20을 고르지 않나? 아니면은 그냥 이 서비스가 40이면 사겠습니까? 라고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어떤 사람들이 20달러면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둘 중에 하나. 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예. 당연히 이제 42달러면은 좀 그건 좀 과하네요.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42달러는 버리고 20달러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문제의 시작이죠. 사실. 계속해서 마이너스 얘기는 나오고 있었고 사용자들은 늘어났지만 그게 이제 충분히 메꾸지 못한다. 뭐 그 금액을 다 해도 뭐 20%의 사용자가 더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제 등가 교환이가 뭐 이제 그렇게 20달러를 내라고 해도 못 돌려받는 거죠. 뭐 서버 비용이나 이런 거를 네, 고려를 했을 때. 예. 손익이 안 맞는 거죠. 손익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플러스 프로 요금제 200달러짜리 요것도 사실 그렇게 커버할 만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픈 AI 자체는 사실 그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구조에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수익성 높은 쪽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픈 AI에서 고민 중인 것은 조금 더 많은 요금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소라 무제한을 퍼준 게 일단은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월 9만 원 가까이 되죠. 29만 원짜리 요금제에 그게 엄청나게 서버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거기서부터 이미 좀 그랬죠. 네, 뭐 하여튼 네. 사실 뭐 그 요금제로 했었으면은 제 생각에는 소라 요금제를 따로 만들든가 아니면은 진짜 뭐 횟수 예전에 그 달리2 처음 나왔을 때처럼 갈라놨어야 돼요. 뭐 이거를 뭐 몇 번만 할 수 있고 뭐 크레딧 충전식으로 만들던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거고 일단은 샘 알트먼 말로는 자기는 이제 2029년쯤에는 수익성을 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못 믿을 것 같고요. 샘 알트먼 그리고 지금 최근에 피소당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분이 잡혀 들어갈지 안 잡혀 들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정도로 심각해요? 동생 성폭행. 예, 4일 전에 이제 이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동생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기를
네. 예.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꾸준히 해왔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들어갔는데 샘 알트만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생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은 있겠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은 네,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또 샘 알트만 자리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그쵸. 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또 진짜 근데 물론 이게 뭐 보통 대부분의 그런 관련 이제 뭐 논란이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그런 법적 이런 거는 진짜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뭐 당장은 이게 그게 없겠지만 이게 또 그 본인이 말하는 2029년까지 예, 버틸 수 있겠는가? 그쵸. 2029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29년쯤이면은 이제 좀 많은 수익을 낼 거다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이제 뭐 회사에 문제 많아지면은 당연히 또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쵸, 쫓겨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인데, 요거는 저도 많이 겪었던 일이어서, 요거 저 아이패드에다가 애플 인텔리전스를 켜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앱 몇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요약을 켜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카카오톡이나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요것들이 알림 요약을 좀 되게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직 카카오톡이 지원을 제대로 안 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여러 방에 있는 대화 목록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카카오톡 쪽 뭐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일러가 나오잖아요. 공개작이 있기 전에. 그 트레일러 공개하면서 이거 며칠 날 나옵니다라고 이제 같이 알림이 뜨거든요. 이 알림을 쫙 모아가지고 만약에 뭐 1월 13일 날 새 드라마가 런칭됩니다. 트레일러 보세요라고 이제 알림을 보내면은 요거 내용을 13일 날 새 트레일러가 올라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뿌리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다 트레일러가 이미 올라오고 13일 날 공개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이 기사에서도 거의 똑같이 다루고 있었는데 요거 가지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을 잘못 요약해서 뭐 전혀 반대로 요약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여기는 뭐 다른 기사들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묶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단독 헤드라인 하나만 가지고 올라온 경우에도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서 너무 내용을 반대로 바꿔버리는 여기 루이지 만지오니 사건처럼,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살했다고 나왔네요. 하여튼. 그리고, 여기도 잘못된 게 있네. 사우스 코리아 폴리스 레이디 윤석열스 오피스 아직 안 했죠. 검토 중인 건데, 이미 윤석열을 경찰에서 레이드해갔다, 털어갔다, 뭐 이런 기사 요약도 있고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냥 모든 AI 서비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방법, 여러분의 AI는 잘못된 대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저희 라벨을 하나 붙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서 두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그거를 조작할 수 있는, 좀 이제 사용자가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챗GPT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응답이 적절했나요? 이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요런 거까지는 요런 거로 해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애플 쪽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개선을 할 텐데 선택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 그냥 너무 자신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아마 베타 버전, 아직은 사실 베타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게 뭐 정식은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개선의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는, 네, 심각해요. 잘못하면, 지금 이게 뭐, 사실 그거잖아요.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이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달아놓은 게 사실 소송당할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위해서, 네. 그쵸, 그래 놓은 건데, 요런 거 잘못해서 큰일 나면은, 그러니까 뉴스앱 같은 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본 옵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네. 뉴스앱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자동으로 제외가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거라도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때도 그 얘기를 하긴 했었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게 알림 요약을 보고 이게 알림 요약이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나 싶어서 가서 알림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사실 우리가 알림을 그냥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보고 날리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해서 알림 조회율을 높이려는 수작인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근데 요거는 이제 진짜 잘못하면 소송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네, 이게 애플이 그런 걸 몰랐던 애들은 아닐 텐데 참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AI는 여기까지고 저희가 이제 이번 주가 CES였거든요. 이제 연초마다 참 연초마다 사람들 바쁘게 만드는 CES가 있는데 저도 이번 주에 진짜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두 분께 이제 좀 이번에 CES 보면서 재밌었던 제품 3개를 추려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했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땅콩이님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뭐 RTX 50 시리즈를 제일 먼저 뽑아놨는데 RTX 50 시리즈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40 시리즈를 잇는 시리즈인데 이번에 성능이 비약적으로 올랐고 특히나 $570대였나? 5070이 지금 4090과 맞먹는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각종 AI 프로세싱 DLSS4 덕분인데 뭐 DLSS4가 가능한 게임에서 그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성능 향상이고 심지어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안 올랐어요. 뭐 대부분 오히려 내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버린 바람에 딱히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정말 잘 나왔어요. 오랜만에 이제 황가의 그 녀석이 아니라 이제 황 회장 황가는 반대말 뭐지? 없나? 아무튼 이제 젠슨 황이 아주 잘 냈다.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달러가 문제였고요. 그 다음은 보통 RTX 시리즈는 CS에 보통 나오진 않는데 올해는 CES 때 발표가 됐어요. 특이하게. 보통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원래 작년 연말에 보통 이제 연말 시즌에 나오는데 뭔가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놓치고 지금 CES에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RTX는 나오고 싶을 때 나와가지고 뭐 어느 행사에 나온다 그건 딱히 없습니다. 뭐 컴퓨텍스 할 때 나온 적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은 이제 아필라인데 아필라는 이제 소니와 혼다가 짝짝꿍해서 만드는 자동차입니다. 이건 뭐랄까 테슬라가 컴퓨터에 바퀴 4개 단 느낌이라면 얘는 한 플레이스테이션 4에다가 바퀴 4개 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막 내부 인테리어도 각종 소니의 기술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얼마야? 89,900달러부터 시작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엄청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죠? 특히나 아예 신생 브랜드인데 아무리 혼다 기반이라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가 이 정도 가격을 받고 팔 수 있을까라는 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처음 이제 소니가 자동차 만들겠다고 하면서 냈을 때는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게 디자인도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잘 팔릴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약간 이번 CES에서 몇 안 되는 망작 느낌으로 하나 골라봤고. 그쵸. 아니,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좀 약간 좀 센세이션하게 가려고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물론 비교를 하려면 달러 대 달러로 비교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단순히 이제, 이제 뭐 그냥 환율 변화를 때려봤을 때, 기본형이 지금 i5 M60이랑 맞먹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게 뭐죠? 시그니처였나? 걔는 거의 타이칸 기본형보다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돈 주고 소니 차 살래 G90 전기차인가? G80 전기차인가? G80 전기차하고, 어디 한번 유럽 여행 갔다 오실래요? 하면은, 당연히 후자 고르지 않을까요? 가격이 얼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G80 전기차가 이거 옵션 좀 넣고 하면 1억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죠? 더 쌀 것 같은데, 달러로 하면은. 아니면 근데 아이오닉 5에는 좀 다르구나, 하여튼, 네. 아예 세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좀 현대에서 비교할 만한 차는 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고. 그 다음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팔 달린 전기차가 아니죠. 바퀴 4개 달리긴 했는데,
네 개인가? 두 개, 아마 보통 두 개, 세 개일 네. 거예요. 이거, 이제, 로봇 청소기에 팔이 달린 녀석이 하나 나왔는데, 어디냐. 로보락의 세이로스라고 하나? 이제, G70 모델은 이제, 나와라 가제트 팔 하는 것처럼 팔이 달려 있어요. 이거 하면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 대부분 알 거예요. 가제트 만능 팔. 그것처럼 나와가지고, 팔이 나와서 양말 같은 걸 집을 수가 있습니다. 양말 같은 걸 집어서 정리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기능보다는 중간에 케이블 같은 게 있어서 좀 길이 막히면 그걸 뚫고 갈 수 있을까는 좀 궁금해요. 이제 그런 게 되면은 정말 이제 혁신인데, 왜냐면 로봇 청소기 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출근하면서 돌려놨더니 이제 케이블 때문에 가로막혀서 중요한 데를 못 한다던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걸린다던가.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장애물들을 이 팔로 치워가면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어떤 다른 회사에서는 턱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뛰어가는 로봇이 나와 있거든요. 로봇 청소기. 그거는 사실 그걸 고를까 하다가 걔는 그래요. 뛰어 올라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복귀는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안 뽑았고요. 뭐 그것도 다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하여튼 네. 팔 달린 로봇 청소기 뽑았습니다. 근데 얘는 걸레질까지는 안 되나 보네. 그러게 모양이 그래 보입니다. 되네요. 내려가실 때요? 아니 스팀 있는 모델이 따로 있어요. 이 걸레질한테는 게. 네. 물걸레질을 하죠. 하여튼 네. 지성님? 네, 일단 저는 매년 CES에서 하나씩 나오는 것 같은 핸드폰 케이스. 예. 요것은 게임베이비라는 핸드폰 케이스인데요. 예, 얘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게임보이 기능을 가진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전처럼 이제 그 키보드 달린 그런 거랑은 또 다르게 요거는 이제 그 케이스가 상하단으로 분리가 돼서 하단에 이제 조이패드가 달렸어요. 게임보이 모양의 그 것이 달려 있어서 얘를 뒤집어서 평소에는 뒤집어서 이제 화면을 쓰다가 게임을 할 때 다시 뒤집어 꽂으면은 뒷면에 있던 그 조이스틱을 조정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방식인데 요거는 또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터치패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조작 버튼 뒷부분에 다 그 터치 그 단자가 붙어 있어서 누르면은 그 부분이 터치가 되는 방식이어서 핸드폰 에뮬레이터를 하나 켜고 거기서 돌리면 되는 거라서 본인들이 에뮬레이터를 앱스토어에 올려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웃긴 점은 뭐냐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약 중이고요. 그거는 모든 CSF는 다 그렇죠. 놀랍진 않네요. 그리고 지원하는 모델이 아이폰 15만 됩니다. 15 프로 맥스. 바뀌었다. 오늘 추가됐네요. 16 프로 맥스용이 하나 추가됐네요. 원래 아이폰 15 프로랑 15 프로 맥스 두 개 이렇게 있었거든요. 갑자기 오늘 16 프로 맥스가 추가가 됐네요. 아마 누군가가 가서 아이폰 16용 없나요? 했나봐요. 아이폰 16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았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문 발주 넣어놨는데 새로 나와서 큰일 났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이건 한번 기사를 한번 많이 탔던 건데 그 맥주 회사 기린, 일본 기린에서 그 저염식을 위한 전기 숟가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국물이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요 숟가락을 켜면은 일단 음식을 좀 덜 짜게 만들고 일단 그 버튼을 누르면은 국물에 있던 염분기를 그 맛이 닿는 전극으로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전자석처럼 이제 나트륨 이온을 그쪽으로 몰아줘서 먹을 때 사람이 이제 그 국물을 마실 때 나트륨이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원리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게 전기 소금이라고 그 모델명을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사실상 저염 음식을 짜게 먹을 수 있게 사람 입맛 그 나트륨 이온을 한 곳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근데 숟가락이 좀 커가지고 들고 먹을 수 있을런지 좀 모르게 생겨긴 했는데 일단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이제 나트륨 관리하셔야 되는 분들은 마음에 들게 먹을 수 있겠죠. 대신 이게 국물이 있는 음식만 해당되는 거여서 이제 뭐 국물이 젓가락질을 하거나 뭐 그럴 때는 여전히 싱겁게 드셔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거가 안마의자인데요. 바디프렌드 안마의자인데 가격이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짜리. 사실 약간 그 안마의자는 진짜 부자 취미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 가격도 비싸고요. 놓을 놓을 공간, 부동산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약금은 100달러를 걸어 놓으셔야 하고요. 예. 일단 이름은 733 마사지 체어라고 되어 있는데 색상은 옐로우와 그 다음에 레드블루. 상당히 캡틴 아메리카 같은 느낌의 마블이랑 콜라보 되겠네. 아이언 패트리어트 같은 그런 배색을 해놓은 노란 거 그건가? 범블비랑 옵티머스인가? 그래요? 아니 뭐 진짜 콜라보한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안마의자가 왜 이렇게 CES에서 CES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그 움짤이 하나 있는데 이거 좀. 네, 맞습니다. 앉아 있으면은 다리를 고정시키고 팔을 고정시키고 운동을 시킵니다. sure. 팔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살짝 백화점 같은데 애기들이 누워서 땡깡 부리는 자세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거 사줘. 살짝 아따맘마이 그건가? 담비꺼. 담비꺼야. 그 자세로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가 기능 중에 이제 arm exercise, leg exercise 해가지고 이제 팔다리 운동이 있고요. 심지어 앉았다 일어났다 기능도 있다고 해요. 스탠딩. 그렇겠죠. 그리고 발 마사지 기능이랑 종아리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심지어 프로그래밍 된 사전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동 프로그램, 마사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총 50개의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 출원한 전자기적 압력식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고, 온도 조절은 3단계로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은 진짜로 바디프렌드, 이거 보니까, 저거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아이언맨 수트예요. 네. 그냥 안마의자가 그냥 수트가 돼서 그냥 입으면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제 안마를 받는 거야. 걸어 다니면서 안마하고 이제 근육 풀고 이제 못 일어나겠으면 세워주고. 그게 완전 이제 엑소스켈레톤 그걸 가는 거죠, 이제. 그거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색깔부터 요 아이언 패트리어트 같은 것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예. 저는 좀 여러 개를 좀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아까 땅콩님의 나와라 맞는 가제트 팔 달렸던 로보락에 이어서, 약간 제가 이거를 하루마다, 이게 제가 이제 DS 인스타 일하면서 이제 CS를 보는데 이게 하루마다 이 로봇 청소기가 처음엔 팔이 나왔대요. 그래? 그 다음에는 다리가 나왔대. 응? 이거 영상 봤어요.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땅콩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다리가 있는, 그래서 다리가 있어서 최대 6cm의 그거를 올라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아마 이게 약간 계단 이런 거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턱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턱을 올라가는 게 문제가 없는 그런 거고요. 이제 최종판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드림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보통 이제 이게 드림에 2를 붙였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2가 그냥 묵음이잖아요. 근데 이게 드림 2라고 하는 걸 봐서 이건 내가 봤을 때 100% 중국어입니다. 이렇게 영어를 꼬아서 읽는 거는 이게 좀 스테레오타입 같은 발언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어로 꼬아서 읽는 애들은 보통 중국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미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부터 선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판으로 이제 이 다리와 팔과 다 나오는 그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팔, 다리 다 이제 이제 로봇 청소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이제 로보락에 이제 팔 나오는 걔 같은 경우는 팔이 수납이 됐거든요. 이제 청소기 이제 안 쓸 때는 청소기 안으로 수납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수납이 될 만한 공간이 없나 봐요. 보니까 팔이 이제 로보락 거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팔이 수납이 안 돼서 그냥 계속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로봇 청소기라기보다는 폭탄물 처리 로봇
생기기도 했고, 좀 팔 모양이나 이런 게. 좀,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러다가 이제 다리가 생겨서 이제, 아니, 다리 생겼지, 참. 다리가 이제 길어져서 이제 걸어 다니겠어요, 이러다. 뭐 하여튼, 네. 이거 같은 이거랑 이제 뭐 아까 이제 로보락의 그것도 둘 다 아직은 컨셉 제품이라는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저 로보락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 뭐 발매가 된다고 하고 이제 이 드리미의 이 다리만 달린 애는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예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제 팔과 다리 다 달린 애도 컨셉인 것 같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레이저가 있었죠. 레이저가 원래 이제 매년마다 참 이상한 거 하나씩 매년 CS마다 참 이상한 거 하나씩 내놓는데 이번에는 저 의자에다가 엉따와 통풍 기능을 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자 보시면 기둥 있잖아요. 기둥에다가 이제 무소음 팬을 내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레임을 이제 의자의 그 프레임을 안을 이제 속이 비게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공기가 딱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구멍으로 나와서 이제 통풍도 해주고 그 밑에 이제 열선도 돼요. 열선도 돼서 열선으로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을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게 해서 사실상 이제 엉따도 되는 약간 그 신박한 컨셉의 그 의자인데요. 이게 불행히도 배터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어딘가에 전선이 상시로 꽂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뭐 전선이 꼬이고 막 이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것도 뭐 그 컨셉 제품이라서 아마 당분간은 뭐 이게 실제 양산 제품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보통 우리가 집에 오면은 스마트폰을 이제 충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재밌는 애예요. 이게 좀 생긴 거는 토스터 같은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배터리들이 3500mAh라든가 그 이제 배터리들이 있어서 이게 그거를 배터리 케이스 같은 거를 꽂고 이 토스터 같은 거에 이제 그 슬롯 안에다가 넣으면은 이 배터리 케이스 안에 이제 이 그 토스터 같은 애가 이 배터리 케이스 안에 있는 배터리를 자동으로 이렇게 교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제 전동으로 이렇게 약간 그 재장전 하듯이 이렇게 교체를 해준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집에서 하루 종일 이제 충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 뭐 출근해야 돼.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한번 쓱 해서 새 배터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게 뭐 최대 안에 이제 배터리가 최대 5개가 들어가서 이제 최대 이제 5명까지 한 번에 이제 다 서포트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뭐 물론 이제 더 적은 게 더 확실하긴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폰 14, 15, 16만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리즈, 그러니까 뭐 일반 플러스, 그다음에 프로 맥스만 이렇게 하고 갤럭시는 올해 중에 뭐 지원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이게 근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일단은 이 배터리들을 보관하는 베이스가 $450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배터리 케이스가 $120라고 해서 저는 이제 2인 가구잖아요. 저랑 이제 아내랑 사니까 그렇게 되면은 450에 그러면 폰이 2대니까 240이니까 $690죠. 지금 $690가 하나로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뭐 물론 충전 스트레스 없는 건 좋긴 한데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귀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다음 또 뽑았던 거는 이제 저희가 옛날에 먼 옛날에 이제 그 LG의 상소문 TV 이제는 단종됐다고 하죠. 상소문 TV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상소문 노트북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근데 뭐 완전히 말리는 건 아니고 이게 원래는 이제 레노버에서 나온 노트북인데 이게 이름이 되게 황당해요. 이름이 이제 한번 한숨 쉬고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6 롤러블 AI PC. 네, 이름이 참 긴데 이게 원래는 14인치 노트북 크기였다가 이제 위로 쭉 올라가서 16.77인치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그 폴더블 노트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거보다 더 현실성 있어 보이지 않아요? 땅콩이님? 글쎄요. 저는 둘 다 별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 게 일단 노트북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떨어뜨리고 이러는 기기인데 지금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그나마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생각보다 단단하단 말이죠. 근데 요런 애들이 나오면 바로 박살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 걱정부터 들고 일단
일단 근데 일단 이거는 컨셉 제품이 아니라 실제 양산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냥 너무 박살 나기 쉽게 생겼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들고, 물론 수납할 때는 접어서 넣어야겠죠. 기울이 애매한가 싶다가도 정방형 모니터를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게 딱딱 비치해서 보신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기울이 살짝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지금 거의 1대1쯤 되는 1대1은 아니고 몇 대 몇이지 이 정도면? 4대3쯤 되려나? 이게 정확하게 그건 그렇죠. 안 나와 있긴 한데 그래 보이죠. 위아래가 더 긴 4대3으로 보이거든요. 네. 이제 세로가 더 긴. 3대4겠죠, 그러면은 긴 문서를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산다기에는 34,000달러,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면은 35,0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얼마일까요? 이게 한 600만 원 안 찍으면 다행일 가격인데, 가격이 문제네요. 네, 가격이 3,499달러부터고요. 이게 지금 500만 원 정도 하는 돈인데 500만 원 좀 넘습니다. 일단은 뭐 내구성 테스트도 했다고 하고요. 3만 번을 이제 접었다 폈다 했다는데 3만 번보단 더 했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뭐 이게 그나마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루나 레이크 프로세서를 넣었다는 것 같아요. 32기가 램에 1테라 SSD 이런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뭐 스마트 스트링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1,900달러짜리 스마트 스트링. 이게 지금 환율이 280만 원짜리 스마트 스트링인데요. 이게 왜 280만 원짜리냐? 18캐럿 골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지가 그거니까 반지라는 것은 액세서리니까 진짜 액세서리를 파는 보석으로 만드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식의 아이디어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계 자체는 이제 이 울트라 휴먼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이제 울트라 휴먼도 꽤 잘 만드는 이제 스마트 스트링 메이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벌지가 작년에 이제 했던 테스트에서 2등 했다고 해요. 오라링이 1등이었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하드웨어 자체는 이제 이제 2021년인가에 나왔던, 제품이랑 내부 하드웨어는 같은데, 이제 18K 금이랑, 그 다음에 백금, 플래티늄이 있다고 합니다. 플래티늄 950짜리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사실은 애플이 이런 거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이제 1세대 애플워치 때 18K 금으로 만든 이제 에디션이 있었죠. 그때 막 2천만 원 비싼 애는 막 2천만 원 넘어가고 이랬던 애인데, 근데 이게 사실 아직도 이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스마트 액세서리들은 사실 다 어떻게 보면은 2, 3년 주기로 봤을 때 약간 소모품이거든요. 배터리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가 낡아지고 이런 거보다도 제 생각엔 배터리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오라링 같은 경우도 제가 2년 반 썼었는데 결국은 배터리 거의 3년 가까이 이제 3년 넘게 3년 가까이 이제 써 가는데 중간에 결국 배터리가 너무 닳아버려서 결국은 이제 오라 쪽에 요청을 해서 제품을 교체를 받았는데, 이렇게 18K 금으로 만든 이런 거를 만들 거면은 최소한 내부의 부품 같은 거는 좀 교체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러면 만약에 배터리가, 물론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아까 300 얼마, 이제 200 얼마 이렇게 내면은 거의 무제한으로 이제 이런 배터리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무제한으로 이제 교체를 해준다고 해요. 그런 이제 약간 애플케어 비슷한 거를 보통 이제 애플케어 같은 건 2년 이적해 하잖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평생 해주겠대요. 280만 원짜리 내면은 그럴 만도 하겠죠.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280만 원이라니까 내 결혼 반지보다 비싼데? 하여튼. 이 회사가 평생을 갈 거냐는. 그쵸. 그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 문제도 있고. 회사의 평생. 그러니까, 그쵸. 내 평생보다 회사의 평생이 더, 그치. 하여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주얼리, 반지든, 목걸이든 아니면 하다못해 시계 같은 경우도 시계도 물론 오버를 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하드웨어가 안에가 뭐 뭐 배터리가 닳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찰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얘네들 굳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재활용하기도 힘든 제품을 굳이 여기에다가 금을 달아서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좀 저도 이것은 약간 어필라 마냥, 약간 굳이 싶은, 제품으로 제가 하나를 꼽아 봤어요. 예,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CS. 요번에 제가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LG가 역시 또 우리 LG 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죠. 공기청정기인데 캣타워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그 공기청정기는 그 극한 직업 아니에요? 바로 이제 그 밑에 바로 위에 고양이 털 있으면은 얘 맨날 풀파울 것 같은데. 공기질!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필터 교체 주기를 빠르게 하면서 필터 서비스를 LG 케어인가 뭔가 그거요? 그쵸. 그렇구나. 그걸 생각 못했네. 예, 필터 가격도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꾸준히 이제 그 교체 주기를 빨리 회전시키는 거죠. 제가 봤던 거는 스팀덱인데 다른 데 거. 그러니까 스팀이랑 제휴를 했는지 다른 데서 스팀 OS를 깔아서 UMPC를 하나 내놨고요. 맞아요. 네, 레노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팀 OS도 레노버가요? 이제 스팀 OS도 이제 연다. 발브가 얘랑 같이 뭐 다른 서드파티 기기들도 스팀 OS 설치할 수 있게 그걸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이제 스팀덱을 팔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아직도 그 윈도우가 그런 핸들드 이런 거에서 좀 지원이 개판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을 이제 파고 들려는 거겠죠, 걔네들이? 네. 그리고 제가 또 봤던 것 중에 하나는 터치로 이렇게 안경을 조절하면은 뭐 안경 선글라스로 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디지털로 초점을 맞춘다는 렌즈? 뭐 그런 것도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경을 더 이상 맞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재밌는 거 많았고, 그러니까 CS는 참 한번 볼만한,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가는 사람들, 이게 주변에 이제 이제 주변 지인 기자들분들이나 갔다 오시는 거 보면은 진짜 참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루에 뭐 몇 시간밖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뭐 등등등등 작업하다가 기사 송고하느라 바빠서 그래서 이게 할 만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이제 원격에서 올라오는 기사들 보면서 하는 게 더 편하긴 하죠. 사실은. 근데 뭐 그 현장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좀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구독.me/cast/2211, 셜록 홈즈가 살던 투투원비, 베이커 스트리트처럼, 네. 2211에 들어오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 쭉 정리하니까, 예. 오늘 링크가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뵐게요. 아이패드를 어찌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아이패드 프로를 하면은 썬더볼트가 되니까 이제 내 모니터에 연결해서 거기서 팟캐스트 편집을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능 자체는 M1 아이패드 프로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어차피 아이패드 프로 살 거면은 올레드가 있는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당분간은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큰 돈이 굴러 떨어오지 않는 한에는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날씨가 춥죠?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쌈 와이파이 182만원? 잠시만요. 이게 저거거든요. 그 학생 할인 스토어 이제 이번 달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엥? 왜요? 저 이제 2월이면은 그 학적이 끝나가지고. 이제 만약에 아이패드 프로를 산다고 하면 저는 이제 용량은 포기했습니다. 256기가로 어떻게 잘 살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리뷰할 때, 이제 애플이 제품은 빌려줬는데 진짜로 제품만 빌려줬어요. 아하. 액세서리 하나도 안 주더라고. 옛날에 액세서리 다 진짜 잘 살 때리 챙겨줬었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급한 대로, 아니, 이거를 그냥 전 생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급한 대로 저 애플 스토어에서 그 커버를 샀거든요. 스마트 스마트 폴리오를 샀는데, 아직도 집에 있습니다. 팔려고 올린 지 번개에 올린 지 한 두 달은 된 것 같은데 아무도 입질이 안 오네. 진짜 근데 그 아이패드 프로가 진짜 안 팔리긴 하나 봐요. 막 맨날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들 맨날, 이 아이패드 올레드 패널 생각보다 잘 안 생각보다 수요가 적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진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아이패드 프로를 보면서 이 심리적 가격에 그거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 물론 올레드가 비싼 건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너무 올렸어. 가격을 확실히. 예, 하여튼. 그것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근데, 일단은 썬더볼트가 되면은, 그냥 이 모니터랑 이제 키보드 이러면, 이게 아이패드로 이제 그 팟캐스트를 편집한다는 거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거실 가서 할 수도 없고, 참, 그런 건데. 하여튼,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근데, 확실히, 이제 6세대 아이패드 미니는 느리긴 느려서 참 그것도 고민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아까 얼마 할인된다고요? 그 방에다 올려놓긴 했는데, 10%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학생 할인이랑 가격이 같은 것 같은데. 이게 그 학교 안에 있는 그건가요? 요즘 무슨 학생 복지 스토어라고, 그런 게 있구나. 이거저거 모아놓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흠. 보니까 막 소니 헤드폰 막 이런 것도 팔고. 저는 근데 13인치 전 11인데요. 하긴 두 분 다 13 11도. 쓰시죠? 네, 저도 13 쓰고 있어가지고. 네. 11로는 악보를 볼 수가 없어. 왜 아저씨 시력 좋잖아. 그래도 콩나물이 작은 걸 어떡해. 네. 그 13인치는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카메라백 그러니까 좀 작은 가방들도 있는데 작은 가방들의 11인치가 좀 한계더라고요. 13인치는 좀 힘들고 그런 거로 나중에 언젠가 11인치는 여기 133만 원 깎아줘. 133이요? 이게 149만 원부터구나. 150만 원부터. 이게 셀룰러도 포기를 하면은 참 쉽긴 한데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이게 셀룰러를 하더라도 셀룰러 개통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얘가 전자심밖에 없는데 데이터 쉐어링이 무조건 물리심이 있어야 되나 이래야 되나 뭐래나 그래갖고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고민해보는 걸로 합시다.